마지막에 너무 음흉하게 막 웃고 끝냈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갑자기 너무 더워져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한번 얼굴에 싹 닦고 오느냐고 또 이렇게 또 한번 끊었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음흉한 웃음이. 자, 원래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풀 때는 좀 즐겁게 우리가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또 이런 NG도 사실은 좀 재밌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맨날 이렇게 똑바른 길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격가지도 아래쪽도 위쪽도 가면서 우리가 점점 위로 성장하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했던 우리 지역편 문제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서울 지역 문제입니다. 창의성 문제 중에 입사각, 반사각을 이용해서 빛의 경로를 구해보시오라고 했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은 각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수평선에 수직으로 그은 법선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빛의 각도를 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입사각, 그다음에 반사각. 그런데 입사각과 반사각은 반사 법칙에 의해서 무조건 어느 경우도 죽는 순간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도만 알면 사실 우리가 각도를 다 아는데 빛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각도가 똑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라고 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서울 문제 쉽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다른 서울 문제인데요. 가위의 기능을 추가해서 발명품 아이디어를 내기 문제입니다. 가위에다가 뭔가를 추가한다. 추가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 우리 감독님,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군요. 근데 가위에다가 이런 기능을 추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가위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사실 가위를 매번 찾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위를 쓰고자 할 때 어디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래서 전편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벨크로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부착해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넣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위의 뒤편에다가 병따개처럼 우리 병마개를 갖다 우리 딸 수 있는 장치들을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그런 장치들을 갖다가 우리 보조적으로 달아서 우리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다이아몬드와 쓰레기의 비슷한 점을 갖다 쓰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쓰레기는 다 어디에? 땅 속에 묻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매립되어져 있다, 땅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완전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다이아몬드 우리가 만들 때 그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1000기압, 그 다음에 2500도의 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화산의 주변 활동이 있었던 지역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게 맞더라고요. 하지만 쓰레기는 어떻게 되죠? 타버리겠죠? 절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서울 문제 중에 돌을 운반해서 돌을 버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줄 방법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요새 바뀌고 있는 영재원 트렌드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인성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면접 체크를 갖다 할 때 나 누구인지, 그 다음에 영재원 왜 지원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묻는 것보다도 이런 류의 상황을 제시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응시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쓰려고 한다면 과학적인 도구로요. 돌을 운반할 수 있는 장치의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들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 들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끝부분에 바퀴를 달아서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들것을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는 제안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 영재 교육은요, 사회적인 구성원들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공헌도를 나중에 높이기 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자들,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한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류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 지역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되게 유명한 문제죠. 우주인이 되어서 달에서 생활했을 때 내가 어떤 기능들을 우주복에 달면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달에서 내가 생활을 한다? 그럼 소변 보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오줌이나 똥을 우리가 여기서 다 이렇게 처리해서 다시 물로 환원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통신 장비 들어가야 되고, 나 온도 조절해 줄 수 있는 장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붕붕 뜨니까 내가 무게를 가지고 달의 표면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압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장치. 뭐 이런 장치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면 산소통 넣어야 돼, 공기통 넣어야 돼.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넣어보면 돼. 여기서 보통 공기통, 산소통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제한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숨을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분리해서 탄소의 유기체와 그 다음에 산소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나뉘어 줘서 산소의 활용도를 갖다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장치로 달릴 수 있는 예를 제안해 보는 것,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여기선 이것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 있는 생각을 갖다 묻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장치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충북 문제입니다. 와, 이게 뭐냐고요? 곰 머리뼈 사진입니다. 자, 근데 이런 머리뼈의 사진을 보고서 곰의 먹이 습관을 갖다가 추정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 먹이 습관을 추정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이 이빨이죠. 곰은 잡식성입니다. 물론 육식을 하기도 하고 풀을 갖다가 먹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빨 두 종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금니 발달이 있지만 우리가 송곳니의 발달도 같이 이루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곰의 잡식성인 특징들을 우리가 여기서 설명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영재교육원에 있어서 파이팅이 넘치는 부산 지역은 어떤 문제들이 나왔을까? 부산 지역은 문제가 서울권보다 조금 약간 센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정말 과학이면 과학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m 높이에서 병뚜껑을 따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사실 병뚜껑을 300m 높이에서 따려고 하는 이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요, 에펠탑 위에서 콜라병을 따려면 이라는 문제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자, 에펠탑이라고 하는 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350m 정도가 떨어져 있는 높이인데요. 그 위에서 우리가 콜라병을 따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따면 압력의 차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펑 하고 우리가 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의 힘만 주어도 사실 병따개가 이렇게 밀려 올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파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질 수 있는 상상력도 가질 수가 있지만요. 참고적으로 힘없이 병따개의 어느 부분에 힘을 주지 않고도 쉽게 밀어 올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도구나 아니면 그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호등의 반복 시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 보시는데 실험 탐구 문제인데 실험 탐구 문제에서 이런 류의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이건 원래 수학 문제인데 수학과 과학의 융합 부분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놓은 문제입니다. 근데 신호등의 반복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한 신호등이 한 지역에 여러 개가 있을 때요. 그 신호등이 반복되어지는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관찰 검토해서 그래프로 만드는 것까지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표현을 하면 훨씬 이로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부산 지역의 문제인데요. 자석의 성질을 알아보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세요. 서울권에 있는 문제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고요. 이 자석의 성질을 알아보는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 융합과정하고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류에 대한 것들을 갖다 보면 쇠를 붙여보는 것, 그 다음에 또 자석을 갖다가 우리가 대보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석들에 대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면밀히. 근데 그렇게 하면 개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쇠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톱깎이 갖다 붙여봐, 아니면 다른 쇠 조각을 갖다 붙여봐, 아니면 다른 금속을 갖다가 붙여봐.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설명하시면 가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형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낸 형태를 해서 점수를 좋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부산 지역의 문제인데요. 실험실에서 우리 조만 다른 조와 다른 실험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른 조하고 결과가 다르다?
근데 우리 조만 다르네? 그러면 실험에 대한 과정에서의 우리가 뭔가 오류가 난 거죠. 그 오류를 찾기 위해서 실험을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서 그 실험 과정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그리고 실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재료에 이물질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이 다르게 나왔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재료에 우리가 유통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기가 힘들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험에 대한 설계들을 다시 반복해 보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지를 재차 확인해 보는 단계를 꼭 거쳐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육청 영재교육원 시험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훑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문제가 어려울 것만 같았는데 사실 문제가 거기였죠. 근데 이런 부분에 류의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기본기 있는 문제들이고요. 꼭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문제 수준을 너무 낮추지 마시고 거기서 문제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지식 수준을 조금 한 단계 높여서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청 파이널 문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12월 3일 교육청 모의고사가 아닌 시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교육청 영재원 시험 보는 날 우리 자녀들에게 꼭 따뜻한 격려의 멘트 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시겠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인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